이번 19라운드에서 제가 뽑은 가장 빅매치에 가까운 경기라고 생각되는 경기는 서울과 강원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상승세를 달려나가고 있는 이 두 팀이 서울 홈에서 맞붙었는데 이 두 팀에 대한 경기를 좀 프리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K리그 순위는 서울이 승점상에서는 동률이지만은 득점에서 약간 뒤처져 있기 때문에 현재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 6승 3무에 뜨거운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으면서 승점을 잘 쌓아서 결국 2위까지 올라갔긴 했는데 지금 현재 부상자가 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지난 경기 울산과의 경기에서 또다시 이 핸들링 관련된 이 VAR이 오심으로 판정이 나오면서 좀 잡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서울 편파 판정이다 뭐 이것도 서울 밀어주기식이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최용수 감독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현재 서울의 경기력에 비해서 좀 이런 판정들이 아쉽게 좀 나오다 보니까 서울 현재 입장은 그렇게 좀 너무 좋지만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현재 강원은 6월달에 무패 행진 거기다가 2연속 역전승을 거두면서 현재 27점으로 대구하고의 격차를 많이 좁혀놓은 상황이에요. 특히나 지금 FA컵 4강에 올라온 팀들 중에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수원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4위를 일단은 선점을 해놓은 상황에서 FA컵 경기 여하에 따라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까지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기 때문에 강원은 현재 동기부여가 충분히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자, 이런 상황에서 현재 두 팀의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선수들 몇 명을 좀 제가 추려서 또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페시치 선수를 뺐습니다. 페시치 선수는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은 부상으로 좀 이탈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이 박주영, 알리바이프, 오스마르, 황현수, 유상원 선수를 제가 꼽아봤습니다. 박주영 선수는 지난 경기에서 도움을 추가했었고 득점과 도움 거기다가 프리킥에 있어서 중요한 선수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선점을 해봤고 알리바이프 선수는 지금 중거리 슈팅으로 2경기 연속골을 터뜨려 놨다는 거. 그리고 오스마르 선수 공수의 핵심이죠. 하지만 지난 경기에서 코뼈 골절을 당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출전을 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황현수 선수가 오스마르 선수 못지않게 골 넣는 또 다른 수비수로 역할을 좀 해주고 있다는 사실, 이 선수의 역할도 이번 경기에서는 좀 나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유상원 골키퍼의 이 선방 능력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현재 서울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강조해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강원에서 핵심 선수로 좀 뽑을 수 있는 선수는 발렌티노스, 신광원, 정조국, 제리치, 조재환 선수를 좀 꼽아봤는데 발렌티노스 선수는 수비의 핵심, 특히나 세트피스에서의 이 선수의 활약이 꽤 좋습니다. 그리고 신광훈 선수가 공격과 수비를 같이 전담을 하면서 이렇게 좀 강원의 상승세를 이끌어 나가고 있고 정조국 선수가 최근 들어서 활약이 정말 좋습니다. 근데 지난번 인천 경기에서 좀 약간 무리를 한 탓인지 이 쥐가 났다고 하네요. 근데 이게 혹시라도 이 근육 부상이나 햄스트링 쪽으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우려가 있어서 이렇게 부상 우려라고 적어놨지만은 별 이상이 없는 한 정조국 선수는 교체로라도 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리고 제리치 선수가 최근에 득점을 기록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선수도 좀 나름 핵심 선수로 좀 득점 감각이 꽤 괜찮다는 거. 대신에 감독과 좀 안 맞는다, 그래서 좀 빼는 타이밍이 좀 빠르다는 거, 요것을 좀 감안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조재환 선수는 최근 들어서 가장 뜨거운 선수죠. 뭐 정조국 선수가 2경기 연속골을 기록했지만 특히나 이 포항 경기에서의 해트트릭, 대구 경기에서의 득점, 이 조재환 선수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양 팀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서울은 아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홈 무패 거기다가 리그 6승 3무 이 기간 동안에 득점을 19득점이나 기록을 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6승 3무를 기록하는 동안에 무득점이 한 경기밖에 없을 거예요. 포항과의 경기, 그 경기를 제외하면은 전 경기에서 아마 멀티 득점 아니라면 1득점 이상은 무조건 기록을 했다. 그만큼 서울의 공격력은 상당히 좋은 상황이다. 그리고 알리바이프 선수가
공격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뭐 공격 조율도 조율이지만 중거리 슛으로 두 골을 넣은 만큼 이 선수의 활약이 정말로 기대가 되고, 거기다가 최근에는 정현철이나 아니면 박동진 선수 또 다른 득점원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은 이번 경기에서도 좀 득점을 꽤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 하지만 이 득점이 나오는 만큼 실점도 꽤 많다는 거. 최근 5게임 연속 실점, 거기다가 14게임 중에서 12게임에서 지금 실점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데다가 이번 경기에서 오스마르 선수가 과연 출전을 할 수 있느냐. 코뼈 골절은 진짜 좀 수비수에게 있어서는 공중볼 다투는 데 있어서 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이 오스마르 선수의 출전 여부가 좀 어떨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페시치 선수의 발가락 골절, 이걸로 한 달 이상 결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골 결정력에 있어서 서울이 약간은 좀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현재 강원은 2승 2무 정말 이 무패 행진을 달려나가고 있고, 거기다가 최근에 조재환 선수와 정조국 선수의 활약이 정말 좋습니다. 이 두 선수의 결정력이 살아나고 있는데다가 지금 현재 강원은 올 시즌 원정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5승 2무 2패, 거기다가 이 5승 중에는 전북을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둔 전적도 있기 때문에 강팀 상대로도 승리를 거둘 여지가 충분히 있다. 대신에 이 제리치 선수의 활약 여부, 제리치 선수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 그리고 정조국 선수의 몸 상태가 단순히 쥐가 난 거라면 큰 걱정은 안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명단에서 제외가 된다면은 어쨌든 정조국 선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는 좀 부상의 우려가 좀 있다는 거,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지난 경기에서 이런 게 좀 나타나서 제가 이렇게 적은 것도 있지만은 지난 강원이 홈 경기에서 서울을 상대했었을 때 이 상황이 처음에는 옵사이드 판정을 받았었는데 페시치 선수가 앞에 좀 나와 있었죠. 그런데도 결국에는 이게 VAR을 통해서도 번복이 되면서 페시치 선수의 득점이 인정이 됐습니다. 이 결정적인 판정 때문에 서울이 승점 석점을 가져갔었다. 이게 또 애매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작용을 할지, 요거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상황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찌됐든 또 나타난 것도 있고 해서 이렇게 언급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뽑는 키플레이어 두 선수를 좀 선정을 해야 될 텐데, 서울에서는 저는 이번에 유상원 골키퍼를, 그리고 강원에서는 발렌티노스 선수를 좀 선정해 봤습니다. 이 유상원 골키퍼는 16게임이 나와서 14실점, 선방 능력이 최근에 정말 좋죠. 특히나 이번 경기에서는 좀 오스마르 결장도 있지만은 최근에 서울 수비가 좀 그렇게 좋지는 않다 보니까는 이 유상원 골키퍼의 선방 여하에 따라서 승패가 좀 갈릴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키플레이어로 서울은 유상원 골키퍼로 선정을 해봤고, 발렌티노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2골 1도움의 강원 수비의 핵심이에요. 이 선수가 강원의 반다이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좀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이 발렌티노스 선수의 수비적인 역할은 정말로 막중합니다. 반다이크라고 좀 얘기를 해도 그렇게 무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세트피스에서의 이 득점도 꽤 쏠쏠하게 하고 있는 만큼 이 선수의 공수 활약 여부에 따라서 좀 강원의 승패가 좀 결정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발렌티노스 선수를 제가 이번에 선정을 해봤습니다. 참고로 이 두 팀의 상대 전적은 서울이 4승 3무 3패로 근소하게 앞서 있긴 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서울의 홈 승리가 2017년 8월이고, 거기다가 이제 작년에 서울 암흑기 때에는 강원에게 1무 1패로 좀 뒤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다. 대신에 이거는 작년 기준이기 때문에 올해는 확실히 다르잖아요, 경기력 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살짝 곁눈질하는 식으로만 잠깐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전개를 살짝 유추해보자면은 아마 이번 경기에서 강원이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먼저 주도권을 줄 가능성이 있어요. 대구 경기에서도 먼저 주도권을 가지면서 빠르게 선취골을 넣으면서 주도권을 잡은 것처럼 어쩌면 강원이 초반에 좀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 대신에 이 두 팀이 좀 서로 주고받으면서 후반 중반까지는 좀 팽팽하게 맞설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면서 한 후반 30분 이후에
좀 승패가 갈릴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두 팀 모두 후반 막판에 득점을 거둘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모습을 최근에 보여줬었기 때문에 아마 후반 30분 이후에 승부가 갈릴 가능성은 있겠으나 아마 좀 결정력이 좀 변수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강원의 경우에는 정동호 선수가 빠질 가능성이 있고 조재환 선수도 최근에 좋다고는 하지만은 어찌될지 좀 더 지켜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시치 선수가 빠진 서울의 경우에는 이게 더 크게 다가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좀 결정력에 따라서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이 가능성 중에서 저는 무승부를 예상해 볼까 해요. 특히나 이 서울의 공백, 페시치 선수와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오스마르 선수의 이 결장이 좀 크게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저는 무승부를 예측해 볼까 합니다. 과연 이번 경기는 어떻게 끝날지, 그리고 별다른 잡음 없이 끝날 수 있을지 좀 지켜보시길 바라면서 주말 잘 즐기셨으면 좋겠고, 제가 최근에 올린 리뷰 영상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